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2일 정오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오전 10시 50분 현재 청와대 그야말로 서울시 장으로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청원 드디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0일 날 처음에 올라와 가지고 그야말로 거의 이틀 만에 50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폭발적 여론을 크게 띄우고 있는데요. 이 반대 청원이 이렇게 이틀 만에 50만 명으로 넘는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답변 기준 20만의 2배 반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5일간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이 반대 민원이 이렇게 많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번 이 박원순 이 사건과 그리고 이 백선엽 장군의 이 별세,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상반되는 여권의 태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던진 그야말로 최초의 대한민국 사성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6.25 전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형이 존재할 것이냐, 이 국가가 살아남았을 것이냐, 이러한 역사가들의 평가도 있는데, 이 장군의 죽음과 그리고 시장의 죽음, 너무 달리 대하는 여당의 태도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바로 이 청와대 반대 청원으로 다 몰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우 참 희한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 여당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정부 여당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적 정당이에요. 야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의 죽음이 마치 그야말로 자기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한 시민의 죽음인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심판할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최초의 사성 장군이고, 더군다나 한미 동맹의 한 상징을 이루고 있어요. 이번에 이 백선엽 장군 해리스 대사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가지고 가는 사진이 뭐냐? 이 백선엽 장군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무릎 꿇고 인사하는 그 사진을 이 백선엽 장군 조문하면서 이 해리스 대사가 꺼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해져 가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리고 장군의 그동안의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을 위해 기여한 그 역할을 환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의, 그리고 그야말로 국가 원수 아니겠어요? 단순한 행정부 수반이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더 늦지 않게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해야 되겠다. 조화만 보내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의를 표하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야말로 지금 현재 또 이건 육군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국가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무겁게 알아주실 것을 저는 당부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청원 50만 명이 넘었다, 이 여론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정부 여당이 한번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법원에서 맨 먼저 이제 오늘 3시에 심의를 합니다.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앵커로 뛰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토요일 날 전격적으로 가처분 금지 신청을 냈어요. 이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서울시 장례로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이거를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냈는데, 당초 이 장례의 측에서 예상과 달리 월요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심의를 열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심의는 비공개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공개적이지만은 이 심의가 굉장히 예상보다 빨리 행정법원에서 열게 된 것은 그만큼 이제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 장례를 치르니까. 그래서 이 장례 측에서는 어차피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 법원의 심의가 있을 텐데 그야말로 이 장례식에 악의를 품고 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하루 정도 더 빨리 심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 결론은 이제 오늘 중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심의를 전개하는 걸로 볼 때 심의가 끝나자마자 이건 뭐 단순한 건 아니겠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몇 시간 후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법원의 분위기도 이 대법원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주요 요직에 많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틀릴 수도 물론 있지만은 좀 유리하게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정서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또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관습적인 대한민국에서의 장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론 관련 법 규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관련 법이 관습법보다 당연히 우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의 예상은 장례식 자체를 뒤흔드는 그러한 행정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시간에는 이제 법과 관련된 이 법률 쟁점에 관해서 이 법률적인 여러 가지 소송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 아들도 지금 소송에 걸려 있고 이 병역 문제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아들 소송 문제로 인해서 또 같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민간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도 이번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낸 강용석 변호사도 이 소송 대상 중에 한 명으로 이미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병역 문제가 이번에 이 아들이 귀국함에 따라서 다시 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배현진 미래통합당의 대변인이 페북의 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나섰어요.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온 병역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 주기 바란다. 바로 어제 페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의 장례 뒤에는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병역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빨리 지금 현재 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1년 넘게 중단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재개해서 법적 심판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역 비리 의혹 2심 재판이 1년 넘게 남아있고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를 쥐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재검을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박주신 부친 즉 박원순 시장 18년 전에 쓴 유언장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바로 아들 박주신이도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라 이렇게 주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박주신이는 지난 2004년도에 맨 처음에 신검을 받을 때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2011년 8월에 공군에 입대했는데 그때는 허벅지 통증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귀가 조치가 됐고,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 된 후가 되죠.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에 재신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재신검을 아버지가 시장일 때 받았는데 그때는 4급 고공익 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거 다른 사람 MRI 영상으로 재신검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야기됐고 영국으로 출국해서 8년간 영국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후에 그야말로 빈소에 들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이 병역 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 1심 재판에서는 본인이 찍은 게 맞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분들, 고소인들, 동남아권 원자력 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호 박사를 비롯한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1인당 벌금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게 가짜다 이거죠. 이 MRI 바꿔치겠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1심에서는 고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고소인들이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서울고법에 4년이 넘게 심리 중에 있어요. 근데 백 시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지목은 돼 있지만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어서 이 사건 진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는 이 박원순 시장이 낸 민사소송도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인 2016년도 3월에 총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것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 재판장 김병철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용석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도 2015년도 11월에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도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의 배상 소송을 냈고 이것도 역시 중앙지법 민사 14부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민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박원순 시장은 없지만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 장례식 중단해달라 이런 소송은 결국 강용석 씨가 냈지만 강용석 씨도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고소한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정진석 미래통합당의 의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의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는 빨리 개선해야 옳다. 어느 대통령도 말로가 행복한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외일 것 같냐?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불행한 뒤안길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그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권 무겁게 받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